자, 교재 332쪽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 편입니다. 아주 독특한 단원이 또 출발을 합니다. 자, 여러분, 협회라는 단원인데 변호사 시험 칠 때 변호사 협회 출제하지 않습니다. 법무사 시험 칠 때 법무사 협회는 출제되지 않는데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을 칠 때는 공인중개사 협회가 출제가 됩니다. 아주 독특한 단원. 자, 그리고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나온다는데 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볍게 출제될 수 있는 것 위주로 정리합시다. 332페이지 하단 협회의 설립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이것까지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배울 게 있습니다. 자, 첫째 줄에 개공사인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갑니다. 개공사의 동그라미를 딱 찍습니다. 그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밑줄 걸까요? 공인중개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줄을 딱 꺼니까 자, 동그라미 했는 거하고 줄 끄는 거 연결하면 개공사가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연결됐습니까? 자, 그래 되면 이 협회는 개공사들의 단체지 소공사나 중개보조원하고 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회는 누구들의 단체다? 개공사가 설립합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법적 성격,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줄 것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요게 제일 중요하니까 줄 하나 딱 긋고, 자, 비영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단법인은 사람들로 만들어지면 사단법인, 재산으로 만들어지면 재단인데 지금 협회는 누가 만들었죠? 개공사들의 단체니까 사단법인이다. 그거 하나 기억합시다. 내려갑니다. 3번 설립 절차 비교적 자주 시험에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1번 협회는 회원 300명이 발기인이 되어 자 300명의 동그라미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서 국토장관에게 인가를 받아 그 다음 줄 것입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까지 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묻습니다. 협회는 국토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성립한다. OX. X 지금 줄 것이었죠.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끝까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국토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성립한다 하면 따라가는 학생 50%입니다. 50%. 끝까지 강조합니다. 자, 그때 내려가면 동그라미 2번 설립하고자 하는 때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정관에 대해서 회원 600명의 동그라미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국토장관에게 인가를 받습니다. 그때 3번 서울 창립총회에서는 서울에서는 얼마? 100명 줄 긋고 시도에서는 20명은 참석해라 그랬죠. 자, 협회의 설립 절차 비교적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만듭니까? 300명이 발기회를 개최한다. 우리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하나 만들자 하는 게 발기회예요. 발기를 하면 처음으로 하는 회의를 창립총회라고 창립총회는 600명이 합니다. 자, 600명이 모여라 이러니까 서울에서만 소복하게 600명이 왔다. 그러면 전국적인 단체가 안 될까봐 구질구질하게 서울에서는 100명, 시도에서는 20명은 참석해야 된다 라고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갈로역히 문제에 들어옵니다. 자주. 숫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첫째 얼마? 300, 그것의 2배, 600, 120 이렇게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갈로역히 문제에 들어오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다 그죠? 첫 번째 얼마? 300, 그것의 2배, 600, 서울에서는 100, 시도에서는 20인데 갈로역히 문제에서 300, 600, 서울에서는 100, 시도에서 50명 이런 거 탁 걸어놓으면 어지러지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숫자 정확하게 보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협회를 설립했으면 4번 구성 이렇게 합니다. 1번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밑줄 긋습니다. 시도에는 지부를 줄 긋고 시군구에는 지회 줄 긋고 그것도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에 동그라미를 해놓습니다. 자, 협회를 만들었다면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대한공인중개사 협회가 있다면 지부와 지회를 설치하는데 지부는 어디에? 시도에, 지회는 시군구에 그것도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 출제된 바 있으니까 짚으셔야 돼요.
이거를 두어야 한다면 틀려요. 본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지부, 지회는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니까 둘 수 있다까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바도 있어요. 지부는 시군구에 두고 하면 틀렸잖아 벌써 그죠? 지회는 시도에 둔다. X죠. 이거부터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 구분을 해야 되는가 하면 지부를 만들었으면 시도지사에게 신고사항입니다. 지회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사항이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기억해놔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요. 여러분은 대체적으로 서울 사람이면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했다. 그러면 서울 사람은 서울시 지부, 그죠? 강남에 왔으면 강남구 지회 소속이 되겠지요. 자기 주소대로 그걸 한번 적어 보셔야 된다고. 만약에 서초에서 왔다. 어떻게 적어야 되죠? 서울시 지부 서초구 지회. 그렇게 적어봐야 지부 지회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체크합니다. 자기 주소대로 옆에 이렇게 메모 하나 해놔요. 이렇게 메모를 하세요 하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그죠? 자기는 이천에서 왔는 모양. 이천, 경기도 이천 아십니까? 이천에서 왔는 모양이죠. 다 서울시 지부 서초구 지회 이래 적는데 자기는 이천은 경기도잖아요. 경기도 지부 이천시 지회 이렇게 딱 적어 놓더라고요. 하나를 딱 던지면 두 개를 받아들이는 선수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탈락했는지 안 나왔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되는 모양인데 그래서 지부 지회를 정확하게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지부는 어디에 두고 시도, 지회는 시군구에 두니까 그대로 신고사항입니다. 거기까지를 익히셔야 됩니다. 자, 내려가면 큰 2번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인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첫째 줄에 협회 지부 지회에 대한 감독 관청은 국토장관인데 거기 2번에 1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장관은 이렇게 출발하죠. 국토장관의 동그라미 줄 것입니다. 협회와 지부 지회에 대해서 감독까지만 줄 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지부를 만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지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사항인데 감독은 전부 누가 한다? 국토장관이 합니다. 이거 지금 줄 거잖아요. 국토장관은 협회와 지부, 지회를 감독할 수 있다. 그죠? 유념해서 체크하셔야 돼요. 시험이 어떻게 내고 싶을까요? 지부는 시도지사가 감독하고 지회는 시군구청장이 감독한다면 틀린다고요. 국토장관이 감독합니다. 자, 그래서 협회에 관한 내용은 모두 누구 소관이다? 국토장관 소관입니다. 그거 하나 짚으셔야 됩니다. 그 밑에 거 크게 볼 필요 없고. 자, 이제 협회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일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걸 협회의 업무라고 부르는데 협회는 업무가 두 개 있습니다. 1번 협회의 고유 업무, 고유 업무의 동그라미. 쭉 내려가면 2번 협회가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 자,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업무니까 갈로 열고 수탁 업무.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갈로 열고 수탁 업무 적어 놓을 것. 자, 이제 협회가 설립을 했으면 업무 일을 합니다. 근데 협회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가 보입니다. 1번 무슨 업무? 고유 업무가 있고 받아서 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수탁 업무다. 그죠? 그래서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체크를 합니다. 자, 그때 고유 업무가 수탁 업무가 있는데 수탁 업무는 두 가지가 보이죠. 그죠? 수탁 업무부터 보시면 1번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그것의 공통점이 뭐다? 교육에 관한 업무 받아서 한다. 그런 뜻이에요. 교육. 2번이 뭐다? 시험의 시행에 관한 거. 시험 시행 업무는 받아서 하는 수탁 업무입니다. 자, 이 단원을 이해하시려면 이게 돼야 됩니다. 지금 개공사 등에 대한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은 누가 합니까? 굉장히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모든 교육은 시도지사가 시킵니다. 자, 그러면 시도지사가 서울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인데 그런 사람이 다른 일은 안 하고 중개 교육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교육을 협회에 위탁 맡긴다니까요. 그럼 협회가 받았으니까 뭐라 부른다? 수탁 업무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합니다.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험은 누가 시행합니까? 시험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장관이 실시합니다.
잘 알다시피 시도지사가 서울시장 이런 사람인데 박원순 시장이 다른 일은 안 하고 중개사 시험만 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 업무를 협회에 맡겨요. 위탁. 그럼 협회가 받았으니까 뭐라고 부른다? 수탁 업무다. 그래서 받아서 하는 업무가 2개입니다. 그 다음 고유 업무는 모두 몇 개? 7가지가 쫙 들어오는데 이 협회 단원이 후진 단원인데 이런 7개에서 문제를 턱 걸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찾아가는 방법 1번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를 고유 업무로 가져가니까 핵심 단어 품위의 동그라미 2번 중개제도의 연구 개선 핵심 단어 제도 동그라미 3번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지도 동그라미 윤리 현장의 재정 윤 동그라미 합니다.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정 동그라미 6번째 공제사업 할 수 있다 공 동그라미 7번 그 밖에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고유 업무로 가져갑니다. 달성 정도의 동그라미 합니다. 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탁 업무는 2가지인데 협회가 할 수 있는 원래 업무, 고유한 업무가 있습니다. 근데 후진 단원에서 여기서 문제가 내면 만만치 않은데 지금 동그라미 있는 걸 잘 체크해 보면 협회 회장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협회 회장이 누구라 그랬죠? 윤정공 씨가 협회 회장입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어디 윤 씨입니까? 하니까 파평윤 씨 그러더라고요. 어디 윤 씨라고요? 그런 거는 몰라도 되고 시험에 안 나오는데 하여튼 협회 회장은 윤정공 회장이 회원들의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했다. 지금 동그라미 했는 걸로 제목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협회 회장 이름만 알아도 반이 끝나잖아 봐요. 그죠? 윤정공 회장이 회원들을 품위, 제도, 지도를 달성시켰다. 해놓고 찾아가는데 여러분 윤 하면 나오는 말이 윤리 현장밖에 시험에 나올 말이 없죠. 윤리 현장. 정 하면은 정보 제공. 공 공제 사업 할 수 있다. 품위라는 말이 나오면 유지밖에 더 붙을 게 있습니까? 품위 유지에 관한 업무. 제도를 연구 개선합니다. 지도. 회장님이 우리 회원을 내가 지도한다. 그 말이나 교육시킨다, 연수시킨다. 다 같은 말이에요. 지도,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달성은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고유한 업무로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후진 단원이지만 출제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회장 이름으로 업무를 기억합니다. 협회 회장이 누구라고요? 윤정공 회장이 회원들의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시켰다 해서 제목을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온 바 있습니다. 필기하지 말고 봅니다. 중개협회의 업무가 아닌 것을 찾으시오. 1, 2, 3, 4, 5 물었겠죠. 1번 중개업 2번 윤, 정, 공 목적 달성 2번 윤, 3, 정, 4, 공 5번 기타 목적 달성이라고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문제를 만났다면 답이 몇 번일까요? 답이 1번이죠. 여기 중개 업무를 한다라는 말은 없잖아 지금 그죠? 중개 업무는 누가 할까요? 개공사가 하죠. 아파트 하나 사시겠습니까? 파시겠습니까? 이렇게 중개하는 건 개공사가 하는 거지 협회가 나서가지고 아파트 팔래요 살래요 이럴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협회 업무가 아닌 것 답이 몇 번? 1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1시간 동안 중개업에 관한 문제를 40문제를 그것도 긴장되게 풀고 있는데 중개업은 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어느 것이 맞을까 요요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5번 한번 봐봐요. 얼마나 영양가 없어 보여요.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 그래서 이 단어는 잘 몰라도 소신을 가지고 5번을 탁 찍고 나옵니다. 찍고 나와서 책 찾아보고는 조졌네 이럽니다. 그냥 조용히 확신을 가지고 찍어놨는 게 정확하게 틀린다고 그죠? 답은 어디 있는데 1번에 있는데 그죠? 다른 데 가서 어느 것이 맞을까 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2번 당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협회 업무 나오면 윤정공 품위 제도 지도 달성 딱 적어놓고 꼼꼼하게 체크해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나왔던 문제 2번 틀리면 속상한다 그죠? 자, 이렇게 출제가 됐으니까 협회 업무를 공부를 해놔야 된다고요. 이렇게도 물을 수 있겠죠. 협회 업무로서 성격이 다른 놈을 찾으시오. 해놓고 1번
실무교육. 자, 2번 윤전공 목적 달성. 답이 몇 번? 역시 답은 1번. 실무교육은 수탁 업무. 나머지는 전부 고유 업무. 이렇게 업무를 가지고 물을 수 있는 건 딱 정해졌죠. 길은 잡아놨으니까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회장 이름만 알아도 반이 끝난다고요. 회장이 누구라고요? 윤전공 회장입니다. 어디 윤씨요?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관계없고, 실제는 회장 윤전공 아닙니다. 공부할 때만 윤전공인데 또 밖에 나가서 싸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쌤이 윤전공 씨라 하더라 해서 하면서 싸우지 말고, 실제 회장 이름은 뭘까요? 모릅니다. 제가 알 일도 없고, 그죠? 이름 나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동안에는 계속 회장이 윤전공이 될 겁니다. 몇 년 동안 하여튼. 그걸 빨리 졸업하셔야 돼요. 자, 다시 고유 업무 뭐라고요? 윤전공 회장이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시켰습니다. 받아서 하는 거 2개, 뭐 교육과 시험에 관한 업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4번 공제사업 하는 게 탁 돌았죠. 그죠? 거기 왕별입니다. 지금 여기 윤전공 할 때 공이 뭐다? 공제사업 할 수 있는데, 공제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죠. 그죠? 자, 이렇게 감을 잡습니다. 우리가 있는 거 배우셨죠? 중개업을 할 때 법인은 얼마 가입하고? 2억. 공인중개사는 얼마? 1억. 들어봤습니까? 부칙 6조는 얼마? 1억 가입을 하고 영업하는데, 이거를 주로 어디 가입한다 그럽니까? 보증보험 공제 공탁이 있으면 90% 이상이 공제에 가입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공제사업을 지금 누가 한다? 협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요. 법인이 2억을 가입하는데 대략 한 50만 원 냅니다. 그러면 1억 가입할 때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25만 원 좀 내겠지. 그러면 전국에 개공사가 12만 8천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2만 8천 명이 90%는 공제에 가입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공인중개사 25만 원 냈겠죠. 부칙 6조도 법인은 50만 원 냈다고 치고, 그러면 이 12만 명의 돈을 쫙 다 모으면 정확하진 않지만 한 200억쯤 돼요. 그럼 200억이라는 돈이 돌아서 사고가 나면 거기서 물어주는 거예요. 근데 물어주는 게 대략 얼마쯤 될까요? 10%가 채 안 됩니다. 그럼 10% 하면 20억이라고 치고 남은 게 180억이잖아. 그죠? 여러분, 보험사업은 사고율이 절대 10% 넘지 않습니다. 이거 보시면 그죠? 여러분 자동차 보험 가입했습니까?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1년 동안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물어주죠. 근데 여러분 보험에 가입하고 혜택 받은 게 몇 번쯤 됩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자동차 보험 가입했는데 한 번도 혜택 안 받았습니다. 그럼 사고를 안 내서 그러냐? 그것도 아니고 조그만한 접촉사고 이런 건 있었겠죠. 그러면 그거 차라리 내가 내 돈 20만 원 주는 게 나중에 요율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싸게 치니까 내가 그냥 정리한 게 더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여기서 사고를 한 번도 보험 혜택을 안 보니까 보험 가입하는데 제일 밑에 숫자에 보험을 가입해요. 그래서 그 가입해 주는 분이 그 금액이 가장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은 갈로 열고 내기만 내고 한 번도 혜택 안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결론은 자동차 보험 가입 1년에 가입하고도 사고 그렇게 많이 안 나잖아. 거의 안 나잖아. 사실은. 그죠? 그러면 공제에 가입하더라도 사고율이 얼마? 거의 없다고. 그죠? 그러면 10% 물어줬다 치고 20억 물어줬으니까 180억이 남았겠죠. 10년이면 1800억, 20년이면 3000 몇백억이 막 돌아다닙니다. 옆에. 그래서 이런 공제사업의 돈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공제사업은 이렇게 관리해라. 법에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단원이 비교적 중요합니다. 그래서 협회는 이런 이제 그 회원들의 돈이잖아요. 이게 그죠? 이걸 묶어서 봉천동에 가면 빌딩을 사놨습니다. 8층짜리인가 그런데 어차피 협회는 한 층만 쓰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 빌딩에서 뭐 나온다? 월세 나오겠죠. 그런 수익 사업을 해서 이런 이익을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면서 공제에 가입했는데 나 5년 동안 가입해도 한 번도 혜택 안 받았다. 그럴 수 있겠죠. 또 한 번도 혜택 안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 사고가 안 났다는 말이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5년 동안 사고 안 나고 가입한 사람에게는 뭐 20%를 DC해 준다. 그럼 25만 원이면 20만 원만 내도 된다. 이렇게 수익을 돌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공제사업을 관리합니다. 자, 배경을 들으셨으면서 동그라미 1번 방금 말로 했죠. 협회는 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밑줄 하나 껐죠.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손해배상을 책임지기 위해서 공제사업합니다. 공제사업의 범위 이런 것들은 참고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시험에 관련되는 거 제일 밑에 줄입니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찾았습니까? 비교적 중요합니다. 자, 책임준비금이라는 것은 중개사고가 어디서 언제 일어날 줄 모르니까 쓰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는 돈을 책임준비금이라 그래요. 책임준비금을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제일 밑에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줄 거놓고 별표입니다. 그래서 공제료 수입액의 10%는 쓰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왜? 사고가 언제 날 줄 모르니까. 그죠? 그럼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것, 사고율이 10%를 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사고가 30% 40% 나는데 10% 들고 있어도 될 문제가 아니죠. 그죠?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고율이 5에서 6% 정도 납니다. 그럼 10%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대비되잖아. 그죠? 100분의 10을 책임준비금으로 준비합니다. 올라갑니다. 오른쪽. 이때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되고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줄 것입니까? 국토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6번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언제까지? 3개월 내로 3개월의 동그라미 2개월 하고 시험에 나온 바 있었습니다. 2개월 X 적어놓고 3개월 내로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옆에다가 위반시 적어놓고 자 3개월 내로 공시 안 하면 위반이잖아. 그죠?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예요. 500만원짜리 과태료인데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협회에 공제에 가입하고 중개업을 하다가 자기가 가입한 우리 협회가 원래 거두어 들인 돈이 총 얼마, 사고 나서 물어준 돈 얼마, 이율한 돈은 얼마다를 회원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지. 그래서 그걸 공시하라 그랬잖아요. 얼마 내로? 3개월 내로. 안 하면 얼마짜리? 500만원짜리 과태료입니다. 당연히 회원으로서 알아야 될 일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라는 게 돌았습니다. 위원회에 동그라미 해놓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큰 일이 있으면 위원회부터 만듭니다. 지금 코로나가 돌고 있으니까 코로나 대책위원회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이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서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다고. 그죠? 공제사업위원회인데 첫째 줄에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줄 것입니다. 협회의 운영위원회를 둔다까지 줄 거놓고 옆에다가 둘 수 있다 하면 X예요. 이거는 반드시 둬야 되는 필수 기관이에요. 이거를 슬쩍 둘 수 있다 들어가면 틀립니다. 둔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필수 기관이다 라는 걸 보시고 그러면 전문가들로서 구성을 하는데 전문가들은 2번에 두째 줄에 내려오면 얼마? 19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19명 이내로 구성한다. 줄 하나 꺼놓고 이제 박스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뭐 국토장관이 정하는 공무원, 대학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런 전문가들로서 구성한다. 안에 거는 가볍게 읽으시면 됩니다. 가볍게 한번 확인하시면 된다. 그죠? 자, 이제 넘어가서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336페이지. 자, 이런 공제사업을 이 사람들이 운영할 때 첫째 줄에 조사, 검사가 있습니다.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돈을 누가 검사, 감사합니까? 합니까? 금융감독원장은 이렇게 갑니다. 금융감독원장에 동그라미 놓고 더 중요한 말이 옆에 줄 거야 됩니다. 국토장관의 요청에 줄 것이야 돼요. 요청이 있으면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다. 검사한다는 게 감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감사 누가 한다고요? 금융감독원장이 하는데 중요한 게 국토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감사권도 누가 가지고 있다? 국토장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서 그 요청 빼면 틀려요. 국토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장이 감독합니다. 그때 동그라미 2번 별표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 명령입니다. 국토장관은 다시 국토장관에 줄 거 놓고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와 공제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마지막에 줄 것입니다. 개선 명령을 할 수도 있다. 누가 명령한다고요? 국토장관은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아까 몇 개월 내로 공시하라 그랬죠? 3개월 내로 공시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시한 자료를 국토장관이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고 나서 물어준 돈은 별로 없고 전부 빵 싸먹고 밥 싸먹고 MT 같다.
그러면 앞으로 밥 좀 줄이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옆에다가 위반시 적어놓고 명령을 안 들으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받아쓰기를 하게 하는 이유, 뭐를 위반하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느낌이 딱 있는 사람은 협회는 위반했다면 얼마? 500. 그거를 기억해 놓으셔야 돼. 공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 뭐 위반하면 뭐 해놓고 내일 아침 되면 또 말갛게 나와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협회 하면 자동으로 얼마? 500. 이걸 지금 감각을 살리는 거예요. 받아쓰기. 그때 500은 누가 부과하지요? 국토장관밖에 없어. 다른 사람이 부과하지 않습니다. 내려갑니다. 3번 재무 건전성의 유지입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협회는 공제금 지급 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 건전성의 기준을 지켜야 되는데 그때 지급 여력 비율은 얼마로 한다? 100분의 100으로 한다. 동그라미.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것은 사고 나면 100% 물어줘야 되지. 저 사람 80% 물어주고 저 사람 70%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지급 비율은 얼마로 간다? 100분의 100. 그죠? 아까 책임 준비금은 얼마였죠? 100분의 10. 그거 구분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입니다. 나머지 읽으시면 되고 쭉 내려와서 또 5번도 별표입니다.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권 찾았습니까? 줄 딱 꺼놓고 자, 국토장관은 협회 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그 임원에 대하여 또 줄 걸까요?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행위를 못하도록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일단 옆에다가 위반시, 그러니까 해임하세요 시켰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일부러 받아쓰기 하게 하는 이유 귀찮게 하는 게 아니고 협회는 받았다면 얼마? 500. 그 다음에 누가 부과한다? 국토장관. 그리고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은 큰 줄기가 지금 끝납니다. 그래서 협회는 국토장관이 감독사항이다. 자, 가볍게 한 단원을 정리했습니다. 이어지는 단원이 보칙입니다. 여러분 보칙을 보충규칙이다 이렇게 말해요. 보충규칙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합니다. 보충규칙이잖아. 그죠? 반찬 뒤에 나오는 거 찌개다시 들어봤습니까? 찌개다시가 보칙이에요. 그래서 보칙은 썩 중요하지 않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뒤편에 있는 포상금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다 했던 겁니다. 업무의 위탁 찾았습니까? 위탁의 동그라미. 아까 들었는 거 물어봅시다. 협회가 받아서 하는 업무가 뭐라 그랬죠? 교육과 시험 시행 업무는 받아서 하니까 수탁 업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는 쪽에서는 교육을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한다 이렇게 말하겠지. 그래서 지금 위탁 업무 나왔다고. 똑같죠? 1번 줄 쫙 씁니다. 실무교육, 직무, 연수교육의 업무 위탁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원래 시도지사가 하는 교육이니까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1. 협회의 동그라미. 그래서 협회가 받으면 수탁 업무라 그랬잖아요. 2번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동그라미 준정부기관 동그라미. 3번 부동산 학과가 개설된 학교 동그라미 놓고 부동산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가 어디죠? 대학이겠지. 뭐 보나마나 그죠? 중고등학교는 아니겠죠. 그 대학에 맡길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해놓고 나니까 동그라미가 모두 몇 개? 4개. 그러면 객관식 문제 4개가 좋다니까 이걸. 그죠? 그 출제된 바는 없지만 잡으셔야 된다고요. 자, 이제 책 보지 말고 대답합니다. 우리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은 누가 실시합니까? 시도지사가. 근데 시도지사가 다른 일은 안 하고 그 교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업무를 맡긴다니까 교육 업무를 위탁하는데 어디 맡깁니까? 1. 협회. 2. 공기업. 3. 준정부기관. 4. 대학교. 됐죠? 4개. 그러니까 쓸데없는 게 한 개 들어온다니까 지금. 그죠? 뭐 잡으셔야 된다고요. 교육을 하는 기관. 앞으로 여러분들은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 받을 때는 거의 대다수 협회에 가서 받게 됩니다. 이 업무가 협회에 주로 위탁이 돼 있으니까. 근데 서울 시내 소재하는 뭐 명지대, 강남대 이런 데도 부동산 학과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여러분 교육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내려가면 2번 또 제목 줄 거죠.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합니다. 시험 업무 누가 위탁한다? 시험 시행 기관장이. 누구한테 위탁합니까? 1. 협회 동그라미. 2번 끝에 공기업 동그라미, 준정부기관 동그라미 합니다. 동그라미를 하다 보니까 뭐가 하나 안 보이는 거 안 보입니까?
대학이 없죠. 그 옆에다가 대학 X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업무는 대학에 맡기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왜 좀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학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대학 하면 시험이 생각납니다. 대학 입시, 평생을 대학 입시를 위해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대학 하면 시험이 생각나지만 대학은 시험 치는 기관이 아니고 교육기관입니다. 교육. 그래서 거기 시험 업무는 대학에 안 맡긴다는 걸 잘 보라고요, 지금. 그죠? 거기는 대학이 없다. 자, 이런 1번, 2번을 위탁하면 3번 관보에 고시합니다. 고시의 동그라미. 시도지사 또는 시험시행기관장은 위 1, 2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는 위탁받은 기관 명칭 대표자 등을 마지막에 적었습니다.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여러분, 고시하여야 한다. 이 말은 알려서 보여줘야 된다. 이 뜻이 고시예요. 근데 요거 비교적 좀 중요한 게 고시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부동산 공법에서는 고시하는 게 몇 개입니까? 오늘 공법 책 펴놓고 앞에서부터 한번 넘겨봐요. 책 넘길 때마다 고시합니다. 입안, 결정, 심의, 고시가 계속 나옵니다. 아마 그죠? 공법에서 다음 중 고시사항을 찾으시오. 또는 고시하지 않아도 되는 걸 찾으시오. 이런 문제 나오면 손도 못 댑니다. 왜 그러냐면 고시사항이 10몇 개나 되는 걸 다 암기할 수도 없고 암기한다고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걸 붙들고 있을 수도 없잖아. 그죠? 그래서 공법은 다 알고 시험 치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대충 찍어서 쳐야 돼. 사실 그래야 돼요. 공법을 다 알고 친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다 알지도 못하고 잘 치지도 못하고 다른 것도 공부 못하고 그리고 내년에 만나고 뭐 코스가 대충 이래 간다고. 그죠? 어차피 공법은 몇 점? 50점 딱 잡아 있어야 돼. 모자라는 점수는 어디서 받고? 우리 과목에서 받고. 전국 수험생의 작전이 다 그렇습니다. 전국의 수험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좀 여러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지금 오늘 공법 모의고사를 친다. 그럼 옆에 공법 책 주면서 책 보고 치시오. 100점 못 받을걸요. 책 보고 치더라도. 그죠? 그만큼 방대하다고 내용이. 그죠? 그래서 공법은 우리 고 교수님 수업도 잘하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는 확실히 맞추고 나머지는 찍어야 돼. 다 공부해서 다 못 맞추는다고. 그런데 다 맞추려고 노력하고 스트레스는 받고 맞지도 못하고 이 모습이 그래 나온다고 지금. 그죠? 그래서 공법의 고시사항이 10몇 개나 된다면 우리 중개사법에서 고시사항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게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자, 지금 동그라미도 하고 줄도 꺼드렸는데 대답합니다. 우리 중개사법에서 고시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답이 뭐다? 업무의 위탁이에요. 업무를 위탁한 것은 관보에 고시한다. 딱 하나밖에 없어. 이 과목이 얼마나 효자 과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효자 과목이라는 것은 점수를 많이 받아서 모자라는 과목에 보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효자 과목을 불효자로 만드는 순간 내년에 반갑게 만납니다. 반갑게. 어디서 만나는지 아시죠? 그래서 고시사항 하나밖에 없다는 걸 이 정도로 강조했습니다. 뭐를 고시한다고요? 업무를 위탁하면 고시한다. 그거 하나 체크하실 것. 자, 그 다음에 다 됐죠. 관보에 고시였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4번. 거기 실무, 연수, 직무 교육을 할 때 장소가 있습니다. 크게 뭐 봐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제일 밑에 줄을 하나 껐죠. 교육을 하는 자는 면적이 얼마? 5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을 확보하는데 강의실 면적이 50제곱미터가 하나 나왔잖아 지금. 그죠? 이거를 중개사무소는 50제곱미터를 확보할 것. 여기에 걸리면 안 돼요. 중개사무소는 면적의 기준이 있다 없다.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이 있을 것. 그랬지 면적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거 하나 구분합니다. 교육을 할 때 강의실 면적은 얼마다? 50제곱미터. 그거 하나만 보실 것. 다른 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포상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보칙에서는 그래도 중요한 게 포상금이 계속 시험에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자료가 하나 나가 있죠. 자료 포상금 봅니다. 자, 유인물 보시면 교재를 보셔도 되고 유인물로 정리를 합시다. 유인물 포상금 비교 정리인데 포상금 비교 정리 위에다가 받아쓰기 합니다. 참 좋은 자료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적어 놔야 앞으로 본다고 공부도 하시고 뭐 적으라고요? 참 좋은 자료. 그죠?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표를 보는데 표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 왼쪽에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포상금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치는 시험 범위에서 포상금은 몇 종류다? 2종류다. 그것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포상금은 2종류인데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 왼쪽에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은 언제 포상해 줍니까? 이거 중요해요. 뭐라고 공부했습니까? 밑으로 동그라미 합니다. 무거양양을 고발하면 포상합니다. 무거양양. 그러니까 이게 또 4개니까 중요한 거예요. 무거양양을 고발하면 포상하는데 무가 뭐지요? 보고 있습니까? 무등록업자. 그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양은 양도하는 뭐를? 등록증을. 그 다음에 양도는 자격증을. 그러니까 증을 빌려주고 빌려받으면 포상 대상자예요. 지금 밖에 나가면 빌려서 하는 자 있다 없다? 뭐 있다고 봐야 되죠. 고발하면 포상해 줍니다. 무거양양이 4가지인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위반된 걸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예를 들면 이중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거 들으셨죠? 이중 등록하는 자 고발하면 포상한다 하면 틀려요. 이중 소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들으셨죠? 고발하면 포상한다 하면 틀려요. 위반한 걸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수수료 초과해서 받아서는 아니 된다. 들으셨죠? 수수료 초과해서 받는 자 고발하면 포상하지 않습니다. 포상 대상은 무거양양만 포상합니다.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무거양양. 자, 그러면 저 사람을 고발하면 포상해야 됩니까? 죄가 있어야 됩니까? 죄가 있어야 되지. 고발만 한다고 줄 수 없죠. 그래서 포상금 지급 사유는 검사가 뭐 했을 때 지급한다?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시에 지급하는데, 공소 제기라는 것은 이제 죄가 있다 결정된 거예요. 기소유예는 죄가 있기는 있대 아주 약하다. 약하기나 말기나 죄가 있으면 지급하는 거예요. 공소제기, 기소유예. 그런데 판사가 하고 나가면 무죄 판결을 하면 지급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부로 넘어가거든. 그죠? 재판부에서 판사가 무죄 내리더라도 벌써 공소가 제기된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무죄 하더라도 검사가 무죄하면 안 지급하지만 판사가 무죄하면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밑에 또 보충해 주잖아요. 지급하지 않는 사유. 검사가 뭐 했을 때 무혐의 처분, 죄가 없더라. 조사해보니까 죄가 없네. 지급 안 하죠. 기소 중지 이런 것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급 사유를 잡든지 안 되는 걸 알고 있든지 그럼 객관식 문제를 찾아야 된다고요. 지금. 그죠? 절차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고발하면 포상금 주세요라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이제 거기서 죄가 있다라고 확정됐겠지. 그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겠죠. 결정을 하면 결정한 날로부터 얼마 만에 지급해 준다? 1개월 내로 지급해 줍니다. 1개월에 동그라미. 자, 오른쪽에 있는 거하고 비교하는데 오른쪽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또 하겠죠. 근데 지금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더 관리해요. 그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포상금은 언제 지급합니까? 접수일로부터 얼마? 2개월 내로. 그래 그거 구분하라고 지금부터 딱 잡았죠.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얼마? 1개월 내로. 부동산 거래 신고는 2개월 내로 지급하는데 그것도 재밌어요. 2개월 위에 두 줄 한번 봐봐요. 포상금은 어떻게 주는가 하면 신고서와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돼. 그리고 고발을 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고요? 신고서에다가 그 사람이 위반했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니까요. 자료를 제출하면 이제 거기서 심사를 하겠죠. 포상금 지급을 결정해서 지급하겠다라고 통보를 하면 이제 그때 뭐 한다? 지급 신청하는 거예요. 지급 신청이 제일 앞에 있지 않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돈 내줄게라고 돈 주세요라고 신청하면 이제 포상금을 지급해 주는데 접수일로부터 얼마 내로? 2개월 내로 지급해 줍니다. 약간의 차이를 좀 찾아내겠습니까? 크게 차이 나는 거. 중개사법은 1개월, 거래신고는 2개월. 그것도 크게 차이 나지만 중개사법은 자기가 신청을 해야 내주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거래신고는 증거부터 제출해야 돼. 증거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지급하겠다라고 통보가 오면 신청하러 가는 거예요. 되겠죠? 그거 차이를 하나 비교해 놓으시고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서 자, 중개사법의 포상금은 얼마입니까? 하면 건당 얼마? 50만 원으로 합니다. 건당 50만 원. 그때 50% 이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해 줍니다. 이 국고에서 보조해 준다라는 말은 외상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걸 만약에 못 준다면 국가가 부도났다 이런 말이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국고 보조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데 그것도 오른쪽에 비교 한번 해봐요. 오른쪽 제일 밑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해서는 비용은 어떻게 되죠? 시군구 재원으로 한다. 그래서 그 말은 갈로 열고 국고 보조가 없다는 걸 잘 보라고요. 그죠? 그래서 꼭 비교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재원이니까 강남구 서초구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예산이 다 끝났다. 그럼 나머지는 고발 들어와도 포상 안 해줘요. 그게 시군구 재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국고에서 50% 보조해준다. 이래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외상이 없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두 개를 구분하시고. 자, 이제 바로 밑에 기타. 기타도 중요합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하면 원칙은 뭐? 금분한다. 금분한다는 말은 나누기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방법에 합의가 있었다면 어떻게 한다? 합의한 대로 지급해준다. 줄 것이고. 자, 하나의 사건에 2건이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신고 고발. 저 사람이 무등록업자예요 라고 서울에서도 고발이 들어오고 수원에서도 들어왔대요. 2건이 들어오면 누구에게 지급한다? 최초로 신고한 자한테 지급합니다. 구분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미 발각이 된 자를 고발하면 당연히 그거는 포상금 지급하지 않겠죠. 여기까지를 구분하셨습니다. 자, 중개사법의 포상금 중요한 거 지금 관리했습니다. 자, 요것을 다음번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다시 하겠죠. 그때도 이 자료 펴놓고 2번 수업할 거예요. 일단 중개사법 잘 봐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우리 교재로 돌아가면 교재 340페이지까지 넘어옵니다. 포상금은 유인물로서 대신했습니다. 자, 340페이지가 41페이지가 행정수수료죠. 보칙의 마무리편인데, 자, 행정수수료도 요거 보기보다 가끔씩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행정수수료는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주민등록 등본 떼봤습니까? 등본 떼면 수수료 냈죠? 얼마? 요즘 잘 안 떼봐서 모르죠? 한 500원쯤 될 거예요. 인감증명서 떼봤습니까? 수수료 냅니까 안 냅니까? 내죠. 그러니까 서류 받을 때 돈 내잖아. 그죠? 이거를 행정수수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국가가 행정을 서비스해주고 받는 게 행정수수료인데, 우리 중개사법에서 수수료가 6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객관식 문제가 들어온다고요. 자, 그래서 341페이지 상단 1번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냅니다. 그때 지방자치단체 조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자,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가 모두 몇 개? 6개가 보이십니까? 1, 2, 3, 4, 5, 6인데 이게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1, 2 묶어요. 3, 4 묶어요. 5, 6 묶으면 따지고 보면 3개밖에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가끔씩 계산 문제 들어오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는 행정수수료는 언제 받는가 하면 정 받을 때 수수료 냅니다. 주목합니다, 주목. 수수료 언제 낸다고요? 정 받을 때 정. 자, 그러면 중개업을 하기 위한 정이 뭐가 있죠? 첫 번째,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격증. 자격증 있는 자가 영업을 하려면 뭐 있어야 되죠? 등록증 있어야 된다는 거 배우셨죠? 등록증. 그 다음 세 번째, 법인은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가지고 영업하니까 중개사법에서 정이라는 정은 이 3가지예요. 이 3가지가 계속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이 정 받을 때마다 수수료 냅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기 위한 정부터 알고 있어야 돼. 자,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정, 운전면허증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운전면허증 같은 건 없어도 돼요. 걸어 다녀도 되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도 중개도 됩니다. 그래서 중개를 하기 위한 정은 3가지예요. 첫째 뭐? 자격증, 등록증,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가는데, 자, 이 정을 받을 때 수수료 내요. 재교부 받을 때 수수료 내요. 받을 때, 교부할 때, 재교부할 때, 교부할 때, 재교부할 때니까 거기 6가지나 요란하게 있어도 내용은 똑같다고. 정 받을 때마다 돈 낸다고. 아까 했잖아요. 인감증명서 들어가면 서류 받을 때 돈 냈잖아, 지금. 그죠? 수수료 6개밖에 없다니까요. 정 받을 때마다 수수료를 내는데, 교부할 때 요거 수수료가 없다는 게 시험 문제라고요. 자격증 교부할 때 왜 수수료 안 낼까요? 그렇지. 시험에 응시할 때 돈 냈기 때문에 합격하면 자격증은 그냥 내주는 거예요. 요거 하나를 유념하시면 돼요. 자, 유념하시라 그랬지만 당연한 이야기. 시험 칠 때 원서 낼 때 수수료 있다 없다? 당연히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 냈다? 1차 14,000원, 2차 14,000원, 28,000원인가 그래요. 그게 행정수수료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든지 원서 낼 때 수수료 있습니다. 영양사 시험을 치거나 조리사 시험을 치거나 수능 시험을 치거나 원서 접수할 때 뭐 있다? 돈 냅니다, 수수료. 왜 낼까요? 그 돈 받아가지고 출제해야 되고 시험지 만들어야 되고 배송해야 되고 시험 장소 구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경비를 쓰기 위해서 응시 원서 낼 때마다 수수료 받는다니까요. 이거는 이야기해서 그렇지 당연한 거잖아요. 시험 응시할 때 수수료 있지 자격증 교부할 때가 아니라는 걸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럼 자격증을 내줄 때는 왜 수수료 안 받을까요? 그거 받으려고 돈 내고 시험 쳤잖아 지금. 그래서 학교 가면 자격증은 그냥 교부해 주는 거예요. 근데 받았던 자격증을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재교부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수수료 내야 돼. 증 받을 때마다 내니까. 등록증 신청할 때 등록 신청 왜 하지요? 등록증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부할 때 수수료 있어요. 재교부할 때 다시 받으면. 분사무소 시공증 교부할 때 재교부할 때. 그러니까 6가지가 요란하게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 2, 3, 4 묶으면 증 받을 때마다 돈 낸다. 1번만 조심할 것. 자격증 교부할 때 수수료 안 받습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격증 교부할 때 이것도 답으로 돌았고 그 옆에다가 몇 개 적어봐요. 휴업, 폐업 적어놓고 휴업, 폐업할 때 수수료 있다 없다? 없어요. 증하고 관계없잖아 지금. 휴업, 폐업, X. 하나 더 부동산 거래 신고 적어놓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러 갈 때 수수료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우리는 증하고만 연결한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다 됐고 증하고 다 연결이 되었는데 다 됐는데 여러분들 증하고 연결을 하면서 뭐를 체크하셔야 되는가 하면 수수료가 얼마일까요? 수수료 얼마일까요 이거? 그러니까 시험 응시할 때 수수료 있다 그랬죠. 재교부 받을 때 수수료 있다 그랬죠. 그리고 얼마일까요? 방금 줄 것이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수수료예요. 그 지자체 조례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수수료를 모르는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 강남에서 신청할지 부산에서 할지 수원에서 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해당되는 지자체 조례로 받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이걸 뭐라고 내는가 하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옆에다가 국토교통부령 X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국토교통부는 몇 개 있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 내더라도 수수료는 똑같아 돼야 된다고. 그러면 수수료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수수료를 모르고 있다는 뜻은 지자체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거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하면 X다. 그거 하나 표시하실 것. 다음 하단 내려면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참고로 읽으시면 됩니다. 바로 밑에 341페이지 감독상의 명령이라는 단어는 가볍게 보고 잠깐 쉴 겁니다. 그 뒷단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지금 뭐라고 나왔습니까? 감독상의 명령이라 그랬잖아요. 이 감독상의 명령이라는 뜻은 모든 업종에 감독상의 명령이 있습니다. 모든 업종. 여러분 약국이나 병원을 하는데 감독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죠. 만약에 감독을 안 하면요 무자격 뭐 의사가 막 수술을 한다. 이거 심각하잖아 지금 그죠? 무자격 약사가 약을 짓는데 얼마나 약을 잘 짓는지 감기약에 농약, 쥐약도 막 섞으면 끝내주겠죠. 그렇게 못하도록 감독과 명령을 한다니까요. 약국이나 병원은 누가 감독할까요? 보건복지부에서 감독합니다. 여러분 식당을 하더라도 감독해야 되겠죠. 원산지 표시 이런 거 보셨습니까? 식당 주인이 하고 싶어 하는 거다. 감독에 따라서 하는 거다. 감독에 따라서 식당을 하더라도 감독하는 거예요. 뭐 식품위생처라든지 구청위생과 이런 데서 감독할 거예요. 학원이나 학교도 감독한다.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감독합니까? 교육청에서 감독한다. 들어보셨죠? 요즘은 교육지원청 이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 모든 업종에는 지도 감독이 있는데 우리는 개공사를 감독할 사람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뉘면 동그라미 1번 줄자 긋습니다.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하나 더 있습니다. 갈로 열고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포함 딱 줄 꺼놓으면 모두 몇 사람? 이 사람들 4사람이 개공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시오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시오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감독자를 딱 잡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그 첫째 조문이 전체 단원의 50%입니다. 지금 줄 거 드렸으니까 제가 묻습니다. 개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줄 거잖아요.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도 포함한다. 4명이 누구를 대상으로 감독한다? 개공사 감독할 수 있고 거래정보사업자를 감독할 수 있다. 찾아냈습니까? 거기까지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거기 동그라미 4번도 체크합니다. 342페이지 상단에 4번. 그때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협회 동그라미 놓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협회 등의 관계기관을 요청하고 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실 때 그죠? 뭐 서초구청에서 감독 나왔다 하면 거의 누구하고 같이 나온다? 협회 직원하고 같이 나와요. 그죠?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감독의 목적 중요합니다. 2번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할 때 감독합니다. 거래 동향 동그라미. 2번 이 법에 대해서 위법 행위를 확인한다. 위법 행위의 확인 밑줄 긋고. 3번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밑줄 긋고. 4번 개공사에 대한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밑줄 긋고. 자, 이거를 뭐라 그런다? 행정처분이라고 불러요. 공통적으로. 그죠? 자, 그러면 크게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독 사유는 거래 동향을 파악할 때, 그 다음에 뭐 행정처분할 때. 그러니까 아예 기억하기를 감독은 거행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감독은 어떻게 한다고요? 거행한다. 마지막 3번 불응시의 제재입니다. 별표 대상. 자, 보고하시오, 자료 제출하시오,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면 위반이잖아요. 그러면 개공사는 어떻게 한다? 6월에 업무 정지. 거래정보사업자는요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밑에 하나 더 적어봐요. 협회 적어놓고, 협회가 말도 안 되지만 니나 감독 잘하시오 하고 앉았으면 협회는 뭐 자동으로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협회 하면 저절로 500 딱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 단어는 이렇잖아요. 감독을 위반한 사안이라는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하잖아 지금. 그죠? 개공사는 뭐 6월에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짜리 과태료, 협회도 500만 원짜리 과태료.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암기표 한 표 보십시오. 암기표 32번 개공사의 6월 이내 업무정지 사유 찾았습니까? 자, 6월 이내 업무정지 사유 중에 한가운데 좀 한번 봐봐요. 감독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거나 찾았습니까? 기념으로 줄 딱 꺼놓고 이거 6월에 업무 정지잖아. 그죠? 뭐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 암호문 보고 계속 해야 되니까 암호문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 교재 342페이지 하단 중요합니다. 지도 감독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개공사가 위반하면 뭐라고요? 6월 이내에 업무 정지.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거기 강조했고 주목해 봅니다. 지금 지도감독이라는 한 단어를 공부하셨잖아요. 제가 물어볼까요? 개공사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사람 누구?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누구를 감독한다? 거래정보사업자, 개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감독 사유는 뭐다? 거행할 때 감독한다. 거래 동향을 파악할 때, 행정처분할 때. 이런 감독을 위반하게 되면 개공사는 업무 정지,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감독을 나가보니까 개공사 등이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감독자가 나가서 감독을 해보니까 저 사람이 위반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1번 계속 위반하시오 그래야 된다. 2번 그 행위를 정지나 취소를 시킨다. 답이 몇 번?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그 행위를 정지나 취소를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이 정지나 취소시키는 걸 뭐라고 부른다? 행정처분을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단원이 지금 뭐가 갖다 붙었다? 행정처분. 이렇게 딱 갖다 붙고, 이 행정처분은 한 달 동안 들었던 것을 총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한 달치를 복습하는 시간이고, 늦게 오신 분은 한 달치를 다 볼 수 있는 예습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 좀 준비됐습니다. 암호문 준비해 놓으시고 10분 쉬었다가 행정처분 정리합니다.